자재값만 해도 2,800이거든요. 2,800인데 그거를 못 내고 자재값도 안 준 거예요? 자재값도 이런도 안 받았어. 인건비나 자재값이나. 인건비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예.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반드시 농어촌공사와 예산군청이 책임을 지고 이걸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네, 뭐 맞습니다. 십수억, 수십억 이렇게 돈대로 못 받고 이러고 있으니 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네. 이거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예산군청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고소해서 이게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까지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올리면 검찰은 보안 수사하라고 미루는 건 지역 토호들의 커넥션 아니냐. 우리 서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2년씩 끌을 수가 있냐. 검찰, 경찰, 군청, 지역 토호들 그 어떤 건축업자까지 함께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아니라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확실하게 털고 그 책임자가 누군지를 밝히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임자가 법대로 어떤 배상을 하든 법적 처벌을 받든 이렇게 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달라고 이런 거죠. 피해자들 구제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때 그 담당자들 추궁을 해서 그때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비리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추후 뭐 경찰이 또 조사해야 되고 검찰에서도 해야 되고 저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네, 모르는 분도 계시는데 도대체 뭐 얼마나 피해를 입으셨는지 그런 걸 좀 리스트업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곳은 충남 예산군청입니다. 왜 서울에서 오늘 이곳에 왔냐? 뒤에 보시는 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가 현장 심층 취재를 왔는데요. 충남 예산군에서 벌어진 대술 하모니파크 건설 비리 의혹이라고 할까요? 건설 비리 때문에 이제 임금이나 자재값들을 못 받은 분이 한 20여 분 되고 액수는 한 8억 정도 7억 5천 이렇게 된다는데 2021년 예산군은 수십억 원을 들여 실내체육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초부터 밀실행정과 비상식적인 대금 지급이 이어졌습니다. 공정률이 20%도 안 된 상황에서 공사비 대부분이 시공사인 농어촌공사에 선지급된 겁니다. 이후 하청업체를 걸쳐 실제 시공을 맡은 영사업자들에게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결국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피해업자들은 밀린 인건비와 자재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생계가 위협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산군수는 나는 돈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입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준공서류 조작입니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서류가 작성됐고 안전검사 서류마저 실제 시공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대신 작성했습니다. 현장 소장은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사임했습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일체 피해업자들이 시위를 이어가자 3차 시공업체는 오히려 그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다른 영세업자들이 투입했지만 이들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자가 됐습니다. 군청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아직 9억 원이 남아있다며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공사가 끝난 뒤 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업자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3년째 보강수사만 요구하며 보강수사 잘 알죠? 검찰 해체하니까 보강수사권 달라고 하는 그런 보강수사만 요구하며 기소를 미루고 있습니다. 피해업자들은 검찰과 시공업체의 유착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산군청과 농어촌공사, 지역 토건업체 그리고 검찰까지 얽힌 이번 지역이익 카르텔 의혹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공사비 선지급, 준공서류 조작, 대금 미지급 그리고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까지 피해 영사업자들은 2번, 3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개입입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체육관은 현재 개관조차 못한 채 방치되어 있고 영사업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부분 공사를 담당하셨죠? 저는 그 실내 그 벽 철거 및 그 자동문 설치 2기 그리고 물탱크 40톤짜리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 사람인데요. 실질적으로 그 물탱크를 설치를 하고 나서 나는 지금 황당한 게 뭐냐면 설치를 하고 나면 건축 기술사의 구조 그 안정성 검사 구조 그 정리를 좀 해 구조 계산서를 정리를 해서 좀 받아야 되는데 아니 농어촌공사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구조 그 저기
진단 그 안전 진단서를 받았는지 내가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예예. 원본 그 공문서를 위조해가면서 어떤 사람한테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예, 다른 업체한테 다른-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중공 검사를 받은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황당한 일 아니냐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싶기도 하고 예예.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 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뭐 그런 부분들 뭐 그 이상의 뭐 엄청난 그 어떤 그 부정행위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군청이 그렇게 해서 그 준공을 띄었다라고 그러는데 나 너무 황당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예,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 10만 한 장 못 받아가면서. 아,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피해를 보셨나요? 한 5,200만 원 정도 돼요. 아, 그럼 아예 그 아무것도 못 받으신 아니, 거예요? 돈 10원 한 장 못 받았어요. 아, 그러시군요. 2년이 돼가는데 예예. 돈 10원 한 장 못 받았어요.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짜 정말 그 영세업자들이 지금 생활비에 시달리고 정말 그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난감한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 농어촌 공사는 원래 그 시공하신 분에게 그 안전검사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돈을 공사 대금을 못 받으셨으니까 그거를 내줄 수는 없고 그렇죠. 내줄 수가 없는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타 업체를 불러다가 안전검사를 실시를 하고 서류를 뗐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그러고서 이제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은 그 준공검사를 받았던 시점은 언제쯤이죠? 준공검사 받은 시점은 제가 알기로는 뭐 5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공사를 한 거는 23년 12월 달에 공사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끌고 있으면서 가진 술책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서 예? 그 직접 그 공사한 사람한테 서류를 받은 게 아니라 생판 알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건 정식으로 그냥 그 구조기술사의 그 어떤 그 승인하에 서류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받았는지 조차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 원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예. 아, 그러시면은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 농어촌 공사가 이제 1차 시공업체니까 아, 농어촌 공사를 찾아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해봤죠. 아, 항의를 하셨나요? 네, 항의해봤죠. 아, 그랬더니 농어촌 공사에는 어떤 대답을 들으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는 뚜렷한 뭐 명분을 내세우지도 않고 그냥 무야무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그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아, 그러면은 원래 공사를 발주한 그 저기 3차 네. 3차 시공업체인 그 C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의를 해보셨나요? 그 친구는 뭐 그 하청 업체로 들어와서 일을 하는 과정에 일을 시키긴 했는데 그 사람은 뭐 그 책임질 만한 그런 뭐 여건도 안 되고 그냥 공사를 하다가 뭐 여기저기서 그냥 수십억 뭐 백수십억씩 그냥 구두를 내고 이렇게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아, 그럼 만나보시기는 했나요? 예, 만나보긴 했죠. 아,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공사 대금에 대해서 이렇다 할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았나요? 그냥 미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농어촌공사 뭐 실무 감독관 김종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공사를 하면 돈을 주겠다. 준공기성금이 6, 7억 정도 되니 너네들 공사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준공기성금으로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 합작으로 해가지고 무사를 꾸며서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지금 10원 한 장 지금 안 주고 있는 그런. 아, 그럼 그 C사는 자기에게 돈이 없으니 나중에 농어촌공사에다 줄 거다. 예, 그런 식으로. 아,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예, 그렇게 밀면서 지금까지 그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청에서는 공사 대금을 다 지급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게 제가 뭐 알기로는 뭐 하청업체에 그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지급이 됐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하청업체에서 그 지급된 돈을 가지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체육관도 그 뭐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다른 데 유용을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은 20%밖에 안 된 걸 90% 이상의 그 어떤 기성을 이렇게 내보냈다는 그 자체가 예. 문제가 있다라고 봐가지고
군청은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서 그 일반 업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다라고 보고 농어촌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감독도 못하고 걔네들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물론 공무원도 유착이 됐겠죠. 그런 돈이 나갈 때는 그냥 뭐 현장 상황도 그 고려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돈을 줬다라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일단은 대금이 공사가 20%밖에 안 된 상황에서 예, 공사 대금의 90% 이상이 지급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도 군청이나 농어촌 공사에서 자신들은 돈이 없다, 못 준다.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나오는 거 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 전번에도 군청에서 그 인터뷰를 할 때도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을 잘못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자기네들이 공사 대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찾아갔을 때는 뭐 줄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예? 관에서 이렇게 그냥 선량한 이렇게 그 업자들 이렇게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냐고요. 예, 또 가뜩이나 일체 피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중단됐잖아요. 중단된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다른 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겨서 공사를 또 진행을 시켰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공사 대금이 중간 대금이 지급이 안 되니까 또 2차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 2차 피해자들이 공사를 중단하니까 농어촌 공사의 총 감독이 자기들에게 아직 예비비가 뭐 7억 이상 남아 있다.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은 그 돈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군청 직원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까지 해놓고 일하는 현장 와서 얼마까지 70% 정도만 해도 사진만 찍어가지고 준공서류에 첨부를 해야 되니 어느 정도까지만 됐으면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시키고 그 공사를 마무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말을 그 농어촌 공사 총 감독에게 직접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 직접 와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군청 그때 그 사진 찍을 때 사장님 그때 사진 찍을 때 군청 직원들도 왔었죠. 그때 그 프로링 내부 바닥 깔을 때도 와가지고 그 뭐 사진 찍고 그랬던 부분 아닙니까? 기억이 없는데 저는 70% 자재는 100% 들어와 있고 작업은 70%까지 완료가 좀 이쪽으로 나오시죠.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달라. 전송을 주면은 12월 말까지 2024년 12월 말에 지급을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사를 하게 된 거죠. 농어촌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고. 다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없다. 대금도 지급 안 하고. 감독관은 사라져 버린 거죠. 감독관은 그날 이후부터는 감독관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 총 감독관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겼는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직접 그러면은 그 농어촌 공사 전 그 총 감독을 직접 그 이후에 만나보기는 했나요? 없죠.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또 책임자가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는 또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그 과정을 얘기를 했었죠. 그 과정 얘기했었고 얘기를 했지만 했더니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본인은 후임자이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떤 그 코멘트를 안 한 거죠. 자신은 관여 없고 자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 한마디로 이제 오리발을 내민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핑퐁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 피해자분들이 그 3차 그 시공업자인 그 하청업자인 그 시사에게 충분했지만 돈을 안 내놓으니까 이제 고발을 하셨죠. 고발까지는 안 했고요. 민사소송을 했고요. 민사소송만 했습니까? 형사 고발도 했다고 들었는데. 다른 분들은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안 했어요. 할 계획이에요. 저기 그 건선신물고 대표님 잠깐만 와주시죠. 그 시사에 대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셨죠?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면을 보시고 고소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이제 그
혐의를 입증해서 예. 그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예, 예. 이 검찰이 지속적으로 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예. 지금 여태까지 그 거의 3년째 예. 수사가 이제 보류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검찰에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봤나요? 예, 검찰에 우리가 계속 우리가 여기 충남 경찰청 반부패 가서 담당자하고 검찰청. 검찰청은 계속 사람들이 조사 중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서 3개월 지나면은 경찰청 반부패에서 앞을 보고 반부패에서 연락이 와요. 보강 수사로 자기들이 다시 또 받았다. 예, 그래서 아니 보강 수사를 뺑 그렇게 하냐 이제 우리가 이 형사한테 그러니까 이 형사라고 저희가 칭할게요. 이 형사한테 우리가 연락을 해서 확인한 결과 또 계속 다시 검찰한테 올리면은 검찰에서는 지금 조사 중이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또 3개월 갖고 있다가 다시 또 경찰청으로 보내서 경찰청에서 또 3개월 갖고 있다가 또 다시 올려줘요. 그게 벌써 이제 3년이 넘었죠. 올해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강 수사를 한다면서 아무것도 검찰이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그들이 이 군청하고 농어촌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2의 제3의 이 피해자를 양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유신 조건의 토착 비리라는 것을 제가 이곳에 와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군청, 검찰, 경찰 이 모든 삼박자가 맞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보통 우리나라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보통 3개월 안에 모든 게 결론이 난다고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렇게까지 3년 이상 이렇게 보강 수사로 계속 이렇게 넘기고 그들조차도 기소도 하지 않고 그들하고 같이 합세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고 했던 부분들이 한 달만 솔직히 돈이 안 나오고 이렇게 어렵게 한다고 하면 다른 데 돈을 빌려 쓰고 그 눈덩이처럼 그 빚이 늘어나는 거고 그 생활은 계속 피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남 여기 군청 군수에게도 우리가 면담 신청을 그렇게 했지만은 군수 자체가 아예 민원인을 만나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군수가 뭐 특별하게 대단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산군을 맡고 있는 군수라고 하면은 첫째 예산군의 시민들 또 노동자들 또 각 지역에서 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 정도의 피해를 안겨줬다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감사도 뜨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나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군청에서는 농어촌으로 무조건 돈 다 공사비를 다 줬다 막 이런 식으로만 우기고 계속 딜레이 시키고 있는 거죠. 민사소송 아까 하셨다고 그랬는데 민사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판결문을 받았죠. 예. 아니 이게 승소를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았어요. 아, 판결 받았어요? 이걸 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추심을 했고. 채권 추심. 아, 농어촌 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하청업체. 예. 거기야 아니 유승. 유승에 소송을 해서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판결문을 가지고 채권 추심을 농어촌공사에 한 거죠. 농어촌공사에 했는데 농어촌공사가 그 당시에 뭐 2억 3천인가 공사비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잔액이. 그런데 그 자기들 주체사항금 뭐 또 하자 보수비 유승에서 하자 이행증권을 발행해 줄 수 없는 상태다 보니 자기들이 현금으로 그걸 차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3천인가 남은 금액 중에 그걸 빼고 저걸 빼고 다 빼고 나니까 5천만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작 우리는 피해를 봤는데 자기들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소송 대금이 얼마였나요?
제 것은 8,360이에요. 아,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신 건가요? 아니, 제 거만. 단독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하셨는데 예. 이제 그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돈이 5천만 원밖에 없다. 자기들이 남아있는 금액이. 예, 그러니까. 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공사비 잔액이 2억 3천이 있는데 예. 그 속에서 하자 이행금을 현금으로 공제하고 또 준공기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지체사항금도 공제하고 예. 뭐 이런저런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 예. 그걸 공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5천만 원 남은 거를 다 제하고. 업자들 거 전체 합치면은 돈이 몇 억이 되는데. 그렇죠. 7억 원이 넘어가죠. 5천만 원을 공탁을 건다 하니 또 황당했던 상황인데 그마저도 그마저도 보니까 제 법원에 이제 저한테 배당금이 나와야 되는데 단돈 100원이 됐더라도 예. 그 배당금마저도 통지도 없고 나오지도 않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상황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농어촌에서 추심된 채권자들한테 지정을 해서 누구는 얼마 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한테는 통지도 안 왔고 통보도 없었고 문서도 오지 않았고. 그럼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공사에서는 여태까지 그 대금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잔액이 없다고 얘기하니 자기들은 남은 잔액이 있어야 줄 텐데 그렇죠. 잔액이 없으니까 줄 수 없다라고 공탁을 걸겠다. 금액이 부족하니까 공탁을 걸겠다 해서 그 공탁 금액이 5천 정도 된다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천도 아니라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예, 그러면 농어촌 공사도 분명히 그 재판부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 그렇게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